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하고 결혼한 지는 올해 4년 차이고 아이는 없고 몸이 좀 좋지 않아 1년 휴직하고 있어요. 올해 9월에 다시 복직합니다. 치열하게 일만 하고 살다가 몸이 안 좋아져 휴직하게 되었는데 아파서 쉬고는 있지만 어차피 복직 예정이고 살림을 갖는 시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동안 남편하고 못해본 신혼놀이하는 재미에 살았어요. 집도 예쁘게 꾸며보고 아침에는 브런치, 저녁에는 한정식 느낌으로 인별그램 참고하면서 저도 열심히 따라해보고 그랬네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하고 사이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참에 회사 정리하고 몸 관리 더한 후에 아기를 가져볼까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한두 달 전부터 남편이 아침을 먹지 않고 나갔어요. 처음에는 브런치식 아침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일이 많아서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고생하지 말고 푹 더 자라고 그러면서 일찍 나갔어요.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야근도 늘었네요. 그래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어제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서 폰을 두고 나갔어요. 요즘에는 아침을 안 챙겨주기도 하고 워낙 빨리 출근하길래 사실 자고 있어서 두고 나간지도 몰랐는데 남편 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냥 핸드폰에 뜨는 이름은 땡땡팀 김영희. 이렇게 이름 3글자만 뜨는데 자다 일어나기도 했고 제 전화도 아니라서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화 끊기고 나서 1, 2분 후에 카톡으로 과장님 오늘은 카누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오더라고요. 읽지는 않고 카톡 들어가면 목록으로 내용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내용을 보고 놀라서 내가 잠이 덜 깬 건가? 하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냥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근데 급하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고 신랑이 들어오더니 휴대폰 놓고 갔다고 들어오는데 제가 자기 폰을 손에 들고 있는 걸 보더니 놀라면서 어색하게 휴대폰 두고 갔네 하하 이러면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정신이 멍해서였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면서 찔렸는지 이것저것 주전부리를 사왔더라고요. 요즘에 일이 많아서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어제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신랑 오면 어떻게 물어볼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신랑이 저렇게 나오니까 뭔가 걸리는 게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서 따졌어요. 너무 열받고 당황해서 순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충 내용은 이랬어요. 그 여자 뭔데 자기한테 하트 붙이면서 카톡하냐고. 신랑은 그냥 회사 여직원인데 애교가 많은 스타일이라 회사 사람들한테 모두 하트를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기가 찼지만 제가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아침부터 카누 마시고 싶다는 건 뭐냐고 물었더니 사실 카푸를 시작했는데 아침마다 그 여직원 마시라고 차량용 커피포트에 믹스커피, 카누, 율무차 이런 차들을 매일 타주고 있었대요. 언제부터 카푸를 했냐고 물었더니 올 2월 중순? 2월 말부터 그 여직원이랑 카푸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겨울에 눈 많이 오는 날 퇴근하면서 데려다 준 게 화근이었는지 그 여자가 아침에도 태워다 주면 안 되냐고 징징거리면서 부탁하길래 한두 번 해주던 게 지금까지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점점 열이 받아서 그럼 왜 여지껏 얘기 안 했냐니까 제가 기분 나빠할까봐 말을 못했다네요. 아니 그냥 저 몰래 카푸를 해줘도 기분 더러울 판에 매일 아침마다 차량용 포트기로 커피를 타주다니요. 저는 우리 차에 여러 가지 차가 준비되어 있고 절 위에서 차 안에서 차를 타주길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제 생각해주느라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여직원 손이 너무 차길래 겸사겸사 샀다네요. 손이 찬 걸 어떻게 아냐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데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꼴도 보기 싫다고. 신랑은 정말 그런 거 아니라고 잘못했다고 빌다가 제가 쓰러질까봐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어제 시댁에서 잔 것 같아요. 차 끌고 나간 것 같은데 차 생각도 하기 싫으네요. 그리고 어제 아무 생각도 없이 계속 새벽까지 미드 보고 울고 웃고 그러다가 오늘 3시에 깼는데 머리가 멍하고 정신이 없네요. 휴대폰 확인했는데 남편은 아무 연락도 없고 그래도 사람이라고 배고파서 뭐 먹으려다가 잠이 자꾸 안 깨길래 커피 마시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커피를 보니 또 화가 침입니다. 카풀만 한 건가? 손까지는 잡은 것 같은데 바람인가? 제가 이런 일을 생각하니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생각은 애가 없는 게 다행인가 싶으면서도 애기 계획이 있었는데 씁쓸하고 슬프네요. 복직까지는 아직 좀 남았는데 몸만 괜찮다면 그냥 내일부터라도 출근해서 제 삶을 찾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사건 이후 본론으로 들어가서 남편은 토요일 밤 11시 좀 넘어서 왔어요. 저는 멍하니 미드 보면서 놀고 있었고요.
남편이 안 들어오면 어쩌지 걱정했다가도 막상 들어오니 너무 싫어서 무표정이 되더라고요. 안 들어올까 걱정된 건 보고 싶고 그런 감정이 아니라 진짜 안 들어오면 제가 비참해지고 진짜 바람이 났구나 확신을 해야 하는 상황일 것 같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마주하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은 조심스레 제 옆에 앉더니 솔직하고 덤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큰 싸움 없이 둘 다 덤덤하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말 안 하고 카풀한 거 미안하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한들 용서가 되겠냐마는 사실 어린 친구가 차 태워달라고 해서 그냥 생각 없이 태워준 건데 솔직하게 재밌었다. 그 여자애를 어떻게 해보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이성과 새로운 환경 그 자체가 재밌었다. 그게 차려주는 아침밥도 안 먹고 나갈 정도였냐고 묻는다면 그건 할 말이 없다.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포트를 사게 된 건 당신 몸이 안 좋아서 원래 사려고 했다. 근데 타이밍이 그냥 그 여직원이 먼저 쓰게 된 거고 손이 차가운 걸 알게 된 것은 어느 날 카풀 고맙다고 김밥을 사온 적이 있는데 건네받을 때 손이 닿게 됐는데 얼음장 같아서 물어보니 원래 손이 항상 차다고 하길래 알게 된 거다. 겸사겸사 사게 된 건데 그렇게 됐다. 미안하다. 뭐 결국 미안하다밖에 없었네요. 그 와중에 제가 혈압 높아지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단어를 유하게 선택해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자 하트 얘기도 물어보니 그 여자애가 팀원들에게 모두 하트를 날리는 게 맞다. 처음엔 다들 당황했지만 남녀 가리지 않고 하트를 날려서 그냥 그 사람의 고유 이모티콘 같다 생각했다. 그 여자애랑 서로 바람나고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로 쓰고 보니 별로 길지도 않은데 왜 그날은 그렇게 새벽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중간중간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대답을 듣다가 대화의 마지막에 다다를 때 저의 대답은 못 믿겠다 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지었다면 지우고도 남고 말을 맞추려면 맞추고도 남을 시간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다. 더 이상 당신을 믿기 어렵다 라고 말했고요. 신랑은 그 대답에 반박도 동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애 때에도 가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서 답답한 적이 있었는데 나름 신중하고 과묵한 느낌이 들어 좋았거든요. 그 좋았던 점이 그날의 대화에 최대의 독이 되어 제 마음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언의 대답은 알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끝내 그 말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참 이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 상황에 또 잠은 오던지 얘기를 다 마치고 끝까지 제 말을 대답을 하지 않는 남편을 향해 먼저 잔다고 말하고 방으로 왔어요. 왜 제 마음은 고요하고 머리는 단순할까요? 마치 어둠만 있는 방에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흑지 상태. 그리고 신랑은 소파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는 일어나서 둘이 배달 어플로 밥도 시켜 먹었어요. 참 조용한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각도 없다가 불쑥 제가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아주 덤덤하게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이혼하자냐는 뜻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이혼으로 끝낸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다. 하지만 결혼을 유지하는 것도 지금은 힘들 것 같다. 우리 결혼 생활 유지 여부에 관해서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울컥하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하는데 머리 아프니까 더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얼마나 가질지 어떻게 가질지는 모르겠다. 그냥 시간 지나가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할 것이다. 나 쓰러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이 밥 먹고 짐 싸서 나가라고 했더니 먹던 밥 내려놓고 민기적 짐을 싸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머리 아파서 한숨 더 잤습니다. 일어나 보니 신랑은 없었고요. 시댁에 간다라는 카톡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기다릴 테니 마음 꼭 돌려달라는 내용도 있었고 저는 그리고 또 잉여스러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시댁에서는 어머님이 간단하게 무슨 일 있었냐며 문자 보내셨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하겠죠. 어머님 문자 봤는데 워낙 좋으신 분이라 눈물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으셔봤자 결국엔 아들 편을 들겠죠. 그냥 그런 생각이 문득 드니 또 씁쓸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날에는 활발하고 다양한 일상을 즐기면서 살았는데 지난 주말은 누워서 자고 TV 보고 자고 TV 보고 먹고 자고 TV 보고 보냈네요. 많은 분들이 회사를 엎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런 사이다 같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 건강과 제 성격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참하지만 신랑을 아직 사랑하기도 하고요. 이 글을 쓰면서도 좋았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서 눈물이 나지만 갑자기 당한 배신에 제 사랑이 너무 아프지만 아닌 건 아니기에 천천히 마음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당분간은 그냥 주말처럼 잠자고 TV 보고 잠자고 이런 무의미한 일상을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건강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 노력해 볼 거고, 적응이 되고 몸도 더 건강해지면 그때서 신랑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럴 땐 휴직인 게 다행이네요. 폭풍 같았는데, 그래서 크게 요동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 조용하게 파도가 밀려왔다 나간 기분이라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도 헛갈립니다. 더 시원하고 통쾌한 후기 기다리셨을 분들에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알림과 구독 설정으로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